주요 지표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비는 3분의 1이 하락하였지만 로아스는 약 10배 증가하였습니다. 신생 브랜드라고 해서 광고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충분히 효율을 내며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 브랜드마다 원하는 KPI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3팀 박화경입니다. 저는 오늘 유기농즙 A업체의 성공 사례를 통한 네이버 검색 광고 최적화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네이버 광고 전략 설정, 네이버 광고 실행 과정, 결과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광고 전략 설정의 순서입니다. 먼저 유기농즙 전문 브랜드 A업체의 브랜드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업체는 20년 10월에 런칭해 21년 2월에 판매를 시작한 회사입니다. 양배추즙, 비트즙 등의 유기농즙이 이 회사의 주요 상품입니다. 광고주의 KPI는 브랜딩과 함께 계약 기간인 6개월 내에 로아스 300% 이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이커머스 업종 검색 광고를 진행했던 것을 토대로 기본 전략을 세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환 키워드 관리 및 세부 키워드 확장, 제외 키워드 추가 전략을 통한 품질 지수 상승, 요일 시간대별 입찰가 전략, PC와 모바일 분리 운영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러한 전략을 사용했는지, 실제 이 전략을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와 모바일 분리 전략에 관한 설명입니다. A업체의 대표 키워드 양배추즙의 최근 1년간 검색수와 비트즙의 최근 1년간 검색수인데요. 위에 연두색 그래프가 모바일, 파란색 그래프가 PC의 검색수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입찰가에도 차이가 있고 노출 및 클릭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정된 광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PC와 모바일을 분리하여 입찰가를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키워드를 PC와 모바일로 나누어 세팅한 후 광고를 진행한 하나의 그룹을 같은 기간 동안 비교해 봤는데요.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등 주요 지표에서 3배, 많게는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키워드 발굴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 키워드는 말 그대로 양배추즙과 같이 상품을 대표하는 검색수가 많은 키워드를 말하는 건데요. 세부 키워드는 검색량은 적지만 그만큼 가격도 저렴한 양배추 과채즙, 위험에 좋은 양배추즙, 양배추즙 효능과 같은 키워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야 할까요? 진짜 효율은 세부 키워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 키워드 양배추즙과 세부 키워드 양배추 과채즙의 실제 한 달간 진행 데이터입니다. 전환 건수와 매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로아스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지표가 지속적으로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야 하는 이유고 동시에 대표 키워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세부 키워드 등록은 어떤 키워드를 등록해야 할까요? 아마 처음에는 무작정 세부 키워드를 등록하려면 생각도 잘 안 나고 이상한 단어들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세부 키워드는 롱테일 키워드라고도 하는데 대표 키워드의 특징을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세부 상황을 설정해서 마인드맵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쉽게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양배추즙을 예시로 세부 키워드 발굴 단계를 설명드리자면 대표 키워드 양배추즙을 가장 위에 두고 양배추즙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분. 양배추는 위에 좋은 성분으로 유명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식품이죠. 그 다음으로 저는 선물을 생각했는데요. 건강 주스로서 선물하기도 좋고 특히 나이대가 있는 연령층에게 니즈가 강한 상품이라서 부모님 선물로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맛인데요. 양배추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양배추즙 특유의 비릿함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먹어봤는데 맛이 조금 비릿함이 적어서 맛있더라고요. 성분에서 양배추즙 성분으로, 양배추즙 성분에서 위에 좋은 양배추즙, 양배추즙 효능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확장해 나가면 금방 세부 키워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대 분리 전략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 A업
A업체의 방문자 수를 시간대별로 통계를 낸 수치인데요. 시간대별로 방문자 수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입찰가도 역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도 업체의 특성에 맞춰 입찰가 조정 및 순위 조절 혹은 광고 온오프 전략이 필요합니다. A업체는 이커머스 업종이고 초기 진행이기 때문에 오프하는 시간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지수 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품질지수는 다른 관련 광고들과의 상대적 품질을 나타낸 지수로서 키워드나 소재를 처음 등록 시에는 네이버의 경우 4칸으로 시작됩니다. 광고가 진행되면서 떨어지거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변화 요인에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출 대비 클릭수, 전환수가 있습니다. 품질지수가 높아지면 동일 입찰가를 사용하는 경쟁사보다 더 높은 손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비 절약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품질지수는 어떤 방법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노출 대비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노출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네이버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휴 매체 포함 약 151개의 매체에 노출이 가능한데, 이러한 매체에서는 효율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 맞는 매체만 선택해서 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A업체의 경우에는 네이버 통합검색과 쇼핑검색 영역, 네이버 블로그 영역을 제외하고 전부 오프하여 진행 중입니다. 또 검색 광고 특성상 광고 구조에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경쟁사도 함께 노출되는데요.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확장 소재를 적절히 활용해서 노출 지면을 추가 확보한다면 그만큼 눈에 띌 확률도 클릭률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확장 소재를 사용해야 할까요? 현재 13개의 확장 소재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선택한 확장 소재가 모두 한 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추가 제목, 홍보 문구, 서브링크, 가격 링크는 4개 중 1개만 노출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확장 소재를 취사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가격 링크를, 다양한 제품군이 있다면 서브 링크를,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면 홍보 문구의 확장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기본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 과정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략을 적용해 PC와 모바일을 분리하여 키워드를 세팅하였고 효율이 좋은 키워드를 발굴하였습니다. 광고 비용은 높으나 구매가 없었던 키워드는 선별하여 오프하거나 순위를 하향 조절하였고 효율이 좋은 키워드는 선별하여 따로 관리하였습니다. 주 전환 키워드이자 상품인 비트즙과 양배추즙 위주로 전환 그룹을 관리했습니다. 세부 키워드 발굴을 진행했고 앞서 말한 노출 매체 제한, 다양한 확장 소재 활용 등의 전략으로 노출 대비 클릭수를 향상시켜 품질 지수도 최대 7칸까지 상향시켰습니다. 특히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주요 품목 입찰가가 비싸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효율을 파악하였습니다. 실제 3월 한 달간의 진행 상황을 시간대별로 도출한 것인데요. 10시에서 12시, 14시에서 17시, 22시에서 1시까지의 시간대에서 효율이 좋았기에 이를 기준으로 그룹핑을 진행하였습니다. 10시부터 12시를 1차 피크, 14시부터 17시를 2차 피크, 22시에서 1시를 3차 피크 시간대로 설정하였고 그 외 시간은 피크 외 타임으로 설정하여 그룹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환 발생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는 2에서 5순위 내로, 상대적으로 전환이 적은 피크 외 시간대에는 6에서 8순위 내로 입찰가를 조절하였습니다. 단순히 피크 타임별로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닌 입찰 순위와 입찰가, 효율을 정리해서 광고주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다음 시간대 전략을 설정해서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또 실시간 효율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의 광고 효율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주간 보고서를 통해 주 단위 로아스 분석에 따른 차주 전략과 성과를 전달하고 있고 매달 초에는 검색 광고에 진행한 타 매체의 진행 상황과 효율을 포함한 종합적 광고 성과 및 월별 전략을 포함한 월간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진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2월과 비교해서 3월에는 1차 KPI였던 100% 로아스 달성을 이루었고 85%가 넘는 로아스 상승을 달성하였습니다. 사실 실제로 로아스만 본다면 높은 성과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장에 처음 나온 브랜드이고 내부적으로 목표했던 수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광고주 측에서는 전환율을 비롯해 만족도가 높았던 성과였습니다. 일례로 광고주가 브랜드 런칭 시에 예상했던 물량보다 빠르게 소진되어 최근 재고 부족으로 광고를 일주일간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최근 7일간 데이터를 초기 진행 7일간의 데이터와 비교한 건데요. 주요 지표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비는 3분의 1이 하락하였지만 로아스는 약 10배 증가하였습니다. 신생 브랜드라고 해서 광고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충분히 효율을 내며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 브랜드마다 원하는 KPI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광고주의 또 다른 KPI였던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사명 검색수 변화 추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6월 말부터 광고를 시작한 이후 4월에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런칭 직후와 비교하면 자사명 검색수가 최근 약 2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내 최종 KPI인 브랜딩과 로아스 30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추가 진행하며 미디어 믹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브랜딩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페이스북, GFA, 카카오 모먼트 등 다양한 배너 광고,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브랜딩과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쇼핑 라이브, 식품 특성상 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 등 여러 매체를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A업체의 성공 사례를 통한 네이버 광고 최적화 전략을 설명드렸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 이러한 방법들을 다 사용해봤는데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한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면 업체마다 제품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맞춤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3팀 박화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